네, 오늘이 며칠이지? 13일 목요일인가? 13일 목요일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처음 했잖아요. 어제 처음 했는데 이게 마이크가 되게 안 좋긴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뭐 딱히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고, 그리고 아직 이게 지금 고작 이틀차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말면 이 마이크 만약 구매를 했을 때 그게 기회비용이 되니까 그 돈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금 뭐랄까 습관이 필요하다. 어제 어제였나? 그러니까 되게 막 일정 같은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좀 찾아볼게요. 이런 건 어디서 보냐면 인베스팅 아니면 그 오션님이 하시는 거 있거든요.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. 거기서 살펴봅니다. 일정 같은 거. 일정은 뭐 보면 되냐면,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일본, 중국 뭐이 정도 중요하고, 유럽.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런 거 막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거는 그 별 3개 붙어 있는 거면 다 중요하다 보면 되는데, 약간 일본은 진짜 금리, 그 다음에 물가, 그 다음 중국도 마찬가지, 유럽도 마찬가지, 딱 그 정도만 보면 돼요. 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였고 오늘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네요. 근데 뭐 그래서 어떻게 변동이 됐나 보면 되겠죠. 그러니까 오늘이 이게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9시 반. 그 전까지 오르다가 하고 나서 떨어지는 그림이네. 아주 야무졌는데? 이런 거 분기점이 확실했잖아. 그러니까 뭐랄까, 그러니까 형태를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형태에 잘 맞추는 사람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.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형태를 잘 맞춘다고 해서 이 모든 능력이 뛰어나진 않을 거 아니야. 어떤 인간이 어떤 부분이 뛰어나고 어떤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어. 그러니까 형태를 잘 맞추는 사람은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겠죠.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을 텐데 어제는 그 기준이 정확히 있었잖아. 오후 9시 반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봤겠죠. 왜냐면 형태를 아니까. 뭐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. 큰 관점, 그러니까 큰 시간대의 그런 저항 같은 경우는, 여기 근데 마이크가 어디 있는 거지? 아무튼 간에 그런 큰 시간대의 그런 거는 저항은 받기 때문에 작은 것만 보면 되겠죠. 그러니까 어제는 딱 이 정도 완성이 됐었어. 이제 기억나네. 그래서 근데 이게 딱 추세 채널이 안 거지잖아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뭐 다른 거 보고 막 했었는데, 오늘도 뭐 영 뭐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네. 그러니까 지금 딱 보이는 게, 펜이 필요해. 이렇게 내리고 나서 ABC 아니냐. 근데 ABC는 이런 플랫은 강세로 떨어졌을 때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런 기간 조정 형태로 보통 382 좀 조정이 심할 경우 0.5까지 그 정도까지 오고 또 추가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주 형태인데,
이거는 뭐 딱히 뭐 사mp인 것도 아니고. 그리고 제가 조정 형태는 잘 몰라요. 전 형태 잘 몰라요.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그냥 이렇게 ABC가 될 그림이 더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. 겉으로 보기엔. 그 조정의 크기는 0.5도 넘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형태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그 ABC 느낌이다. 임펄스보다는. 왜냐면 너무 조정이 크게 크니까 상대적으로. 그러면 주 형태는 딱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딱 두 가지로 보일 것 같아. 아니, 아니다. 확실하게 속어법으로 임펄스는 확률이 좀 낮아. 왜? 조정의 크기가 너무 커. 아, 오케이.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추세추진파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. 추세추진파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. 얘가 ABC랑 묶이는 개념인 거고. 그 다음에 삼각수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세게 내리고 나서 이렇게 된다? 와, 쉽지 않아.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니 가능한가? 아니 가능도 해 보이네. 불가능은 없어 보이네.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,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속어범상.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강세 하락하는 그림은 확률이 좀 낮아졌다.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이 보이거든. 요거랑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을 거고, 마지막으로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, 뭐 이렇게 있겠네요. 선을 한번 그어보죠. 이 자체의 삼각수렴도 되네. 그러니까 보통 이런 플랫 형태 있잖아. 조정형이 플랫으로 나온 경우.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,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보통이라 하면 보통보다 좀 낮긴 하겠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저점을 깨고 올려. 왜냐하면 어차피 올릴 거잖아.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올리는 형태가 나왔다고 쳤을 때 그때 그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. 그렇게 봤을 땐 당연히 그 목적성을 가지면서도 올리기 편하게 유동성 사냥을 하고 올리겠죠. 왜냐면 어차피 여기까지 가는 길에 이왕 집에 갔으면, 내가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가야 돼. 근데 화장실을 지금까지 안 갔어. 근데 이왕 집에 왔어. 그러면 한 번 그냥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잖아. 그게 더 효율적이잖아.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찍고 간단 말이야. 안 찍고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시장에 많은 돈이, 그 많은 돈을 가진 참여자들이 이걸 노릴 때, 유동성 사냥을 똑같이 노린다면 모두가 노리는 자리는 오지 않아요. 모두가 노리면 누가 잃을 사람이 필요하잖아. 두 번째, 플랫이 아니었던 거야. 플랫이 아니고 삼각 수렴인 거지. 안 깨는 경우는 삼각 수렴이니까.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이렇게 보니까 삼각 수렴의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네. 근데 좀 약간 발레가 보이는 게, 제가 삼각 수렴 잘하잖아. 삼각 수렴 잘하는데 거기서 뭐가 본질적인 삼각 수렴의 확률이 높냐 봤을 때, 그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
거래량이 우하향했어.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삼각수렴이면 대부분이 거래량이 우하향이라고.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.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뭐 확실하진 않은데 뭐 이란 전쟁 관련해서 뭐 그런 게 있었잖아. 그때 삼각수렴인데도 여기가 삐져나왔다고 어떤 분께서 그 이러면 삼각수렴 아니다 했거든요. 근데 결과론적으로 삼각수렴 형태로 흘렀고, 그리고 그분이 좀 뭐랄까 이런 걸 좀 덜 보신 거야. 뭐 덜 보신 거고, 그리고 그분이 그렇다고 잘못된 게 아닌 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.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 삼각수렴 내부에 있는 거리량은 더 많아지면 안 돼. 우상향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, 야, 모든 상황이 다 일반적으로 흐르면 유동성 사냥이 왜 있고, 그런 뭐랄까 아시죠? 지난번 10만 달러 급락했을 때 특정 알트코인 0.00000달러가 된 거.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? 어? 그러니까 예외가 있고 그런 거야. 예외가 있고 그런 거라서. 그럼 그 예외로 처리해도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이렇게 넘어섰고, 한 번 잠깐 삐죽거린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 거리량은 우하향하는 그림이면 괜찮거든. 왜냐면 약간 이 양옆에 있던 게 하나로 뭉친 것 뿐이니까. 근데 약간 그것도 아니야. 그래서 사실 이 삼각수렴의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. 그럼 주 관점이 뭐냐? 이게 맞긴 해요. 예, 이게 맞긴 해. 아니 근데 그 삼각수렴이 한 여기서부터 보면 되긴 하거든. 왜냐면 이 1파의 그러니까 A파의 끝부터 거래량을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전은 상관없어. 왜냐면 그 전의 끝이라서 터진 거라서 그렇게 보는 게 맞아. 여러 개를 봐보면.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선 잠깐 빛이 나왔지만 이게 그 소비자 물가지수인가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모인 거라면, 실제로 이거 두 개잖아. 이건 두 개잖아. 두 개면 이게 합치면 이게 더 크단 말이야. 그래서 삼각수렴의 가능성이 조금 낮긴 하나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뭐 채널 딱히 뭐 유의미하지 않고요. 아니 자세가 불편해. 이 의자가 너무 책상이 너무 낮아. 그게 아니면 올랐다 내렸다인데 일단 소위 말해 일단 지금 형태가 2-2파인지 혹은 3파 형태인데, 그러고 나서 조정이 크게 너무 커. 그렇다 보니까 3파면 삼각수렴이라는 거고, 2-2파면 그냥 2-2파인데 그 크기가 너무 커. 그냥 미치겠어. 그냥 미치겠다고 보면 돼. 아, 잘 모르겠네 진짜.
이렇게 뭐 째려서 본다 해서 딱히 뭐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, 나는 채널 되는 것도 아니고 삼각수렴도 현재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합시다. 패스하고 아마 주 관점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다. 야, 이거 야무지게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는데?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이 친구가 좀 거대하긴 하지만 여기서 삼각수렴이 된다면 피트에서도 삼각수렴의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. 왜요? 삼각수렴, 내 삼각수렴은 꽤 흔하기 때문에. 네,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 통하지? 불쾌한데? 유동성 사냥이다. 아, 그럴 수도 있어. 야, 이거 삼각수렴인데? 아, 삼각수렴 맞습니다, 이거. 아, 어제 9시 반. 아, 이걸 노렸어야 되는데. 아쉽다, 그지? 근데 어제는 원래 안 될 때는 피해야 되거든요? 그래서 피한 게 맞았어.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런 적응이 좀 덜 됐으니까 영수를 맞고 그러면 좀 뭐랄까 아까 그것도 삼각수렴 확률이 높긴 해요. 예. 하락 방향인데 이러면 높은 확률로 제가 또 삼각수렴 전문가지 않습니까? 막 거슬리네 그림이. 근데 이게 적어도 물론 삼수인데 요만큼만 찍고 올리는 그림도 있어.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니야.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기에는 좀 뭐랄까 잠시만요. 1, 2, 3, 4. 아, 이거네. 아, 이거네. 아니, 나 바보다. 그래서 지금 이거 애매하잖아. 무조건 추가 하락이야, 이거는. 아니, 무조건이란 말을 쉽사리 하면 안 되지. 근데 진짜 높은 확률로 추가 하락이야. 그래서 그냥 오르면 그냥 숏값 보면 될 것 같은데. 아, 굉장히 마음에 든 자리고, 예, 같은 코인일지라도, 약간 그 형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동성 자체가 다르다고 제 퀴즈에서 예전에 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 보자면 이걸로 하는 게 맞겠죠.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. 하지만 더 좋은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로 또 검토하면서 약간 교차 검증이 되기도 하잖아. 그래서 그 교차 검증의 관점에서 다른 것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녀석을 이기긴 쉽지 않다. 그러니까 어제 그림대로 됐죠. 어제 그림대로 됐는데 다만 그러니까 어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아 이거 하락 같은데 너무 이 손익비가
나의 원칙에 의하면 나의 원칙에 의하면 이렇게 타점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반등 구간까지 했을 때 손익비가 1대1 정도가 나와야 한다. 1대1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. 내 판단이 맞다면 1대1이라도 괜찮지만 1대1이든 아니든 근데 내 판단이 틀렸을 때 1대1이 아니라면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봤는데 1대1이 너무 멀어. 그래서 안 했거든요. 근데 결국 그렇게 되긴 했는데 사냥 한번 하고 내렸죠.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여기서 1, 2, 3, 4에서 4 완성이를 봤는데 4 완성이 맞은 것 같아요. 이런 형태로 됐으니까.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리를 놓쳤을 때 차라리 사냥 보고 들어간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. 요거 생각 못했어요. 이거 피드백으로 남기는 게 좋아 보이는데 퀴즈로.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유동성 사냥이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아. 그러니까 2번 되면 사실 안 돼. 다만 예외가 있는데 웨지의 경우에 2번일지라도 한 묶음으로 묶여서 괜찮은 것 같다. 근데 그게 아니면 쓸데없이 2번 하는 행위는 약간 좀 별로야. 확률이 좀 낮아요. 그러니까 힘들게 지가 사냥하면서 기회비용 만들어 놓고 그 기회비용에 대한 수익을 보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확률이 좀 낮겠지.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목표에 도착하고 나서 이거 웨지잖아. 이건 웨지기 때문에 뭐야? 이건 웨지기 때문에 예외고 벌써 유도선을 한 번 했어요. 기다렸으면 이것도 좋은 타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해 아직 참 아쉬운 사람이에요. 이거 퀴즈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. 뭐라고? 자, 내가 기회를 놓쳤을 때 그 다시 유동성 사냥이 발생하더라도 유효하다면 그 유동성 사냥에 알람을 해놓도록 한다. 대충 봅시다. 이제 많이 했어요. 물론
물론 다들 할 말이 있겠죠. 할 말이 있을 건데 이 이도의 근거가 자 거의 최고급 근거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도보다 좋은 게 없어 보여.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아 0.5 찍었는데 0.5가 그리고 저항 자리고요. 아 저항 자리에요. 확실한 저항 자리입니다. 그냥 예.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. 네 괜찮아 보여. 아 손익배 너무 구리지 않냐. 일리 있는데 미치겠네. 그 사냥이 나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지? 일단 사냥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안 나오면 어쩔 건데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.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 안 나오고 그냥 내리면 어쩔 건데. 그럴 때 13B 안 통한다면 들어가면 되는데 13B 웬만하면 통할 거란 말이야. 그럼 어떡할 거야? 뭐 채널이나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거 없나? 일단은 원칙을 지킵시다. 아, 이 원칙? 아, 이 원칙? 아, 미치겠네. 사냥이 나오지 않고 내리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. 5채널 그 유동성 사냥이 있어야 돼. 나는 무조건 없으면 놓치는 게 맞다 봐. 근데 삼각수렴에선 좀 예외긴 한데
사냥 없어도 들어가니까. 큰 사냥 없어도. 근데 그러기에는 타점이 지금 너무 안 좋아. 거리랑 한번 볼까? 아, 너무 합격인데.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볼게요.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볼게. 예. 그 다음에 아까 리플 퀴즈 반드시 풀 것이고요.